20대 총선까지 이제 16일이 남았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20대 선거 조금 특이한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며 네거티브에 날을 세웠다면 이번 20대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집안 싸움, 그야말로 텃밭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내분이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호남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야권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야권 내부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요? 야권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어느 한 특정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이 분열로 가고 거기에 편성해서 여기 호남의 소위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 자기네들의 소위 상존을 위해서 당을 갖다 분열을 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야당 분열에 단초를 제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권 창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광주 정신에 맞느냐 하는. 지난 주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호남을 찾아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특정인의 욕망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자신이 초중학교를 호남에서 졸업했다며 이 뿌리를 내세워 자신을 호남의 대변자로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자신을 호남의 대변자로 내세우며 국민의당을 저격하는 속내는 일부 호남 민심에 깔려있는 반문재인 정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국민의당 의원들을 특정인의 욕망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리인이나 바지 사장 노릇을 하려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친노 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이었던 호남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의석을 나눠 가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일 총선 과정 속에서 곤혹한 입장에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더불어 싸워야 되죠. 또 야당인 국민의당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의석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결국 호남과 수도권인데 호남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선언했듯이 107석 이상을 승리로 본다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정말로 이제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의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예. 이런 묵시적이고 암시적인 이야기까지 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러한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당은 발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토요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시 친노 세력이 당을 장악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말한 특정인의 욕망이 바로 문재인 대표라고 꼬집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번 총선 때 잘 화장해서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다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정권 교체 더 멀어질 겁니다. 그 당에 우리가 우리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국보위 이래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다 역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호남을 향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호남을 향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하나 생각해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자기가 호남을 대변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분열시켰다. 이런 것은 좀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20석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국민의당이 28석을 전부 석권하는 것도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며 호남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남에선 적자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다시금 수도권 야권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에 대해 반대 입장이 완고합니다. 그러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해 아예 새누리당을 도와주러 나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 탈당 의원들이 많아져 과반 의석이 무너진 판에 이런 상황 속에 야권 연대의 명분이 충분한가에 대해 반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권 연대의 명분은 거대 여당의 출현을 방지하자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하로 의석이 떨어졌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목표가 과반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그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명분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야권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후보, 그다음에 양당의 정책과 공약, 이런 거를 검증해서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선거를 18일 앞두고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 한다는 것은 정말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고요. 호남을 둘러싼 야권의 집안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논의되는 야권 연대 역시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과연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울게 될까요?